건강 득강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들은 현재 Q&A 솔루션이나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질병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질병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아프신 분들 중에서 요 질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캔서라고 하고요.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대의학의 기술을 힘입어 도움받아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은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한다 이겁니다. 암이라고 판정받았는데 증식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착한 암이라고. 여러분들, 착한 암이면은 봐주는 겁니까? 착한 암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착하니까 이 암세포가 미안해 해가지고 정상세포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착한 암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암에 걸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합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3분의 1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에 걸렸다. 암세포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제가 했지만 암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착한 살인자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 몸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부터 증식을 하겠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증식해서 당신 암이야 라고 판정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표시했을 때 20년 이상이라고 했지만요. 20년도요, 사실은 매우 짧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년이나 10년 정도 정상세포가 암으로 발견되는 시간이 10년과 15년, 20년 정도 됐다면요. 이분은 암에 걸리는 환경에 거의 완전히 노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파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이 후쿠시마 원전 바로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 방사능에 오염된 땅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쌀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상추 심고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으면 그 안에는요 엄청난 방사능이 있을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뿜어 나오는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 방사능을 호흡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후쿠시마니까 그 바닷가에서 낚시해 가지고 거기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거기에 있는 홍합, 조개 뜯어 가지고 먹고 해도 5년 이상 걸려야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5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악조건은 아니더라도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중국에서 매일 뿜어서 한국으로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국민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미세먼지나 방사능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국민 불안이 되니까, 동요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 20년 이상이 걸려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암 환자는 이미 110만 명을 넘어섰고, 암 발생률은요, 살아가면서 37%입니다.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한 겁니다. 28.3%가 된 거예요. 이것은 2013년도 자료니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률은요, 평균 해마다 약
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요, 평균 2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걸려서 사망하는 것이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네 번째가 자살이죠. 이 질병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몸에 기름이 많다는 겁니다. 암은 피가 더러워져서 생긴 질병이에요.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지혈처럼 피에 기름이 많이 껴있다라는 뜻입니다. 고지혈이라는 뜻은 피에 기름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점성도가 올라갑니다. 끈적거린다 이거죠. 그러면 끈적거리다 보니까 잘 흐르지 않아. 그래서 뇌혈관에 심장 질환에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과 같이 혈액 순환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피가 끈적하다, 더럽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질환에 걸리신 분들 좋게 하려면은 방법은 피를 맑게 하면 되는 거겠죠. 자살도 사위인데요. 자, 자살 같은 경우에도요, 뇌 질환에 속하는 거죠. 뇌 질환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뇌에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기름은 내 몸 안에서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9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로 보는데 사람은 1대 4가 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 뇌혈관, 심장, 자살, 당뇨 이런 질환에 걸리신 분들의 오메가6가요, 거의 100이 돼요. 오메가3는 1인데 오메가6만 높아진 겁니다. 오메가6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 염증이 발생이 돼요. 질병을 일으킨다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 식물성 오메가3를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병 내지 두 병을 마셔줘야 됩니다. 그냥 먹기 곤란하면 파워 칵테일에다가 혼합해가지고 마셔도요, 맛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요, 제네레이션을 하루에 거의 6포 정도 이상을 섭취하는 겁니다. 두 포씩 하루에 3번 정도. 그러면 오메가3 비율이 높아지겠죠. 높아져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비등비등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에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6가 많으니까 오메가6만 긁어가지고 빼낼게. 이것은 현재 의학 기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살도 뇌에 오메가6가 많은 겁니다. 한국은 사망 1위가 암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1위가요, 심장질환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뇌혈관이고 세 번째가 암이에요. 이 암이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출생아 수도 저조한데 불구하고 태어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요. 백혈병,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20, 30대에 쓰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암의 종류는 전체 270여 종이 있고 270여 종을 4개의 암군으로 분류하면 상피암, 육종암, 골수암, 혈액암이 됩니다. 상피암은 피부 껍데기에서 발견된다, 발생한다. 모든 장기는요, 피부 막이 있죠? 사람한테도 피부가 있고 표피가 있잖아요. 여기에 톡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피암이고요. 근육에 생기는 거예요.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아가지고요. 생기는 것이 육종암입니다. 그리고 골수에 생기는 암이 있고요. 혈액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다 하면은요. 혈액암인데 이 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졌다.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게 되면요. 내 몸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롭게 되는 거고 내가 좋지 않은 걸 먹게 되면 여러분들 몸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 군으로 나눠져 있다. 암 치료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른 암들 걸리면 대부분 다 잘라내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치료 아닙니까? 그러면 갑상선 암에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항암을 할까요? 방사능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전절제 시켜버립니다. 암 사이즈, 위치에 따라서 반절제냐, 전절제냐, 잘라버린다니까요. 이게 치료입니까, 현재요? 치료라고 한다면 갑상선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암 조직만 정상세포로 돌려놓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무한 증식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금속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이래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포가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암이 돼가지고 점점점 증식돼가지고 1cm, 2cm, 3cm 이렇게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능성은요. 그러려면 이분은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몸이 매우 차가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겨울만 되면 매일 감기 걸리고요, 폐렴에 걸리고요,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멀쩡하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되었다? 그럼 내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몸이다 이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했던 하나의 세포가 변질이 되어서 암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암으로 살아보니까 참 편하더라, 좋더라. 이 정상세포한테 암세포가 암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그 설득 당해서 암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요. 그럼 두 개의 암이 됐죠. 이 두 개의 암이 옆에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포한테 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단계죠.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바이너리처럼 이렇게 옆에 정상적인 세포한테 암세포의 삶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정상세포가 정상세포의 삶을 포기하고 암세포의 삶으로 결단을 했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개의 암세포가 다시 네 개의 정상세포를 또 암세포로 변질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어느 상가의 주인이 돈이 많대. 근데 이 사람은 그 상가에다가 가게에다가 하루 벌어들인 수입을 가져가지 않고 싸놓는데 그래서 거기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 안에는 금이 엄청 많아. 이 금을 우리가 밤에 가서 훔쳐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야. 일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진짜야? 야 그럼 우리 당장 이거 훔치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간혹 가다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군인 한 명이 옆에 있는 군인한테 야 이게 나라야?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자. 한 명이 농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옆에 들었던 군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자 오케이 결단을 내려서 옆에 있는 두 명의 군인한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많아지면서 그리고 나라를 전복시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아주 이솝우화처럼 쉽게 하느냐?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질,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어? 그래. 그러면 다 잘라내. 그리고 보관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람을요,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로 본다는 얘기는 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도 인격인데, 그것을요, 물질로 보는 거야. 물질로 본다는 얘기는 얘는 생각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아픔도 못 느끼고, 눈물도 없고, 그냥 물질이야. 돌 같아. 그러니까 잘라내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할 말은 있죠. 왜냐면 1cm, 2cm의 이 암세포가, 암 조직이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절제시켜서 제거해서 만집받아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명분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암이 정상세포가 암이 되었다. 발견되었을 땐 여러분들 1cm면 80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고요. 80억 개의 세포가 내 몸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조직을 절제하거나 항암을 투여받거나 방사능을 맞거나 해서 내 몸을 혹사시킵니다. 한때 나를 사랑했고 나를 지켜줬고 그 세포한테 내가 함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던 옆에 있던 정상적인 세포들이 내 친구가 암이 된 건 너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 한때 놀았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나눴던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인데 너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친구들 이 암세포들을 죽인다?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너 때문에 내가 암세포가 되면 저렇게 나도 무참히 살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암에 걸려서 5년 이내 재발률은요, 평균적으로 약 50%가 돼요. 그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3대 소모성 암이 있는데 췌장암, 폐암, 뇌종양은요. 걸리면 90% 이상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가 돼도요. 나중에 또 걸려요. 이거는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으면 미안한 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 거 없이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 좋다는 PM 주스도 그렇게 많이 마셨건만 배신을 해?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멈춰야 한다 이겁니다. 저도 PM을 일반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먹어요. 매일매일 그것이 벌써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PM 주스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이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든지 식습관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암에 걸릴 수가 있죠. 저는 PM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 이겁니다. 암에 걸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간, 두 번째 신장, 세 번째 임파선이 문제가 발생돼야 암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가 될 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해독 장기입니다. 전체 해독의 70%를 간이 처리해요. 그 여러분들한테 해독 캠프에 오시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암이 있으면 중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 캠프를 온다는 얘기는요, 간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간은 발열 장기예요. 37도씨가 돼야 암을 죽이는 효소가 나와요. 근데 간이 먼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요, 두 번째, 신장도 두 번째 큰 해독 장기입니다. 내 몸에 영양소를 다시 재흡수하고요,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해독 장기 두 가지가 먼저 망가지면 독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파선인데 임파선은요 면역이 다니는 길이에요. T임파구가 다니는 길 그리고 임파선 중간중간에 임파절이 있는데 여기는 T임파구와 B임파구의 휴식 공간입니다. 임파선은 또 하나 기름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지용성이 다니는 길. 여기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면 면역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역 저하에 의해서 암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에 걸렸어요. 이러면 간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신장을 회복시켜야 되고 임파선에 있는 많은 기름을 빼내면 돼요. 그리고 면역이 올라가겠죠. 간에서 암을 죽이는 효소가 분비가 되겠죠. 찌꺼기를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겠죠. 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은 간은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이 식었기 때문에 저렇게 딱딱하게 굳어
지는 겁니다. PM에 있는 영양소들은 내 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열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에 쓰고 체온을 올린다고 그랬죠. 간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PM이 사실은 암에 가장 좋아요. 근데 암에 걸리신 분들은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몸에다가 퍼 넣어야 돼요. 퍼 넣어야 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M 섭취하면 혹시 그 영양소 암이 먹고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암은 영양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입니다. PM에 활성화된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암세포는요. 정상세포가 돼요. 사람은 돈으로 생활하고 세포는 영양소로 생활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매월 2천만 원을 벌어. 그럼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매달 2천만 원을 버는데 가난해서 부도가 났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아니,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가난해가지고 뭐 수백억, 수십억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인데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데 돈이 없대. 가난하대. 그래가지고 파산을 해버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암세포에 영양이 들었는데 암이 더 커진다? 그 얘기가 이거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밥을 먹었는데 배고프대. 방금 두 그릇 먹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요? 무식하니까요.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 잘. 그렇게 울리는 길들을 졌고 암의 영양이 공급되면 대사가 잘 돼서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암이 커지는 것은 영양소 문제가 아니라 더 키우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중에서 직업과 질병의 관계입니다. 어떤 직업에 있는가에 따라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행복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바로 미용직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요. 저체온증과 난소암, 여성암에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유기염료, 표백제를 포함해서 13가지의 화학 물질에 가장 자주 노출되었고 이것이 흡수되고 여성들 지방이 모여있는 난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PM 영양소를요 일반량으로 먹어서는 안 돼요. 두 배, 세 배를 먹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암에 걸리면 특별히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제가 짜 드리지만 몸에 PM 영양소를 무한정 투입해야 돼요. 암이라고 판정 진단명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암은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성질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암의 꿈이에요. 암도 내 몸을 다 암으로 정복하는 게 꿈이 있을 텐데 멈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암이 아니지. 암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꾸 사이즈가 커지네? 그러면 암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즈가 가만히 있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오메가6의 결정체다. 굳어 있는 거죠. 이것이 MRI나 CT를 볼 때는요, 흰 조직처럼 암과 같이 보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간유리 결정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주어진 건강 특강에서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PM 주스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요. 습관화 시키게 되면 있던 암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암으로부터 일단은 근심 걱정은 거의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